네, 오늘 또 준마렐라의 도전 활기차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게 월요일 아침을 아주 신나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네.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드는 돈이 2억 7,500만 원이라고요. 준마렐라의 도전 시청하시고 실천하시면 2억 7,500만 원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도 창업을 꿈꾸고요. 우리 준마렐라 랭킹녀로 거듭나고 있는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성금 반갑습니다. 씨. 요즘 한국 시리즈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금 씨 야구가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어울리시죠? 의상이 그렇죠. 네. 굉장히 방송용 의상은 아닌데 방송에 입고 올 수 있는 저 용기 부럽습니다. 네. 네. 이뻐요. 자, 그리고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는 이미경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기린입니다. 조금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싶어서 창업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 공부하시는 학창 네. 시절, 네. 그러니까 요즘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때는 얼마나 들었을까도 궁금합니다. 요람에서 대학 졸업까지.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이제 단순히 그 집체에서 교육하고 있는 학원들이 좀 많았고요. 네. 요즘처럼 개별 활동보다 그 이제 저희도 학원비가 상당히 나갔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시작돼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분입니다. 이 여성 창업의 품격을 보여주실 우리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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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원입니다. 주말렐라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수입차 타고 골프 치러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타고 골프 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번 주에 첫 방송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자님. 아, 주변의 반응 궁금하네요. 예, 무관심이 많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기대해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 특히 여성이 창업하기 좋은 그런 것들 중에서도 오늘은 네네. 이 꽃집 창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대표님? 네. 오늘은 이제 꽃집을 그 경계를 넘어서 그 플로리스트 그 창업에 관련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꽃과 함께하는 생활 어떨까요? 글쎄요, 말만 들어서는 뭐 너무 아름답고 한편의 네. 그림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요, 들어요. 그 지저분해지죠. 꽃 마르고 떨어지고 썩고 돈 들고 조금 더 지저분해.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계신 근데 거예요. 제가 주변에 네. 이게 소문을 듣자니까요. 이 여성 창업 1위 아이템이 꽃집이라고 합니다. 네, 왜일까요? 왜 꽃집을? 그러니까. 꽃이, 사실 여성 네. 창업 꽃집 1순위가 네. 창업 희망 1순위가 꽃집이 맞아요. 뭐 네일 아트 이쪽도 1, 2순위. 뭐 근데 요즘은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꽃집 창업이 한때는 1위였는데 지금은 좀 너무 포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 뭔가 전략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꽃집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포화라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네.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에 대해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플로리스트 대표님께서 꽃 창업.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에 대해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단순히 이제 그 꽃만 파는 것들은 요즘 이제 온라인 상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의미보다도 최근에 이제 꽃은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무대를 장식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장식하거나 결혼식장. 어떤 예 그렇죠. 네. 기념식장을 장식했을 때 꽃이 없는 장식 그런 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꽃만 갖고 하는 것이라 꽃을 겸비한 어떤 장식과 관련한 그런 산업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군요. 것보다 좀 훨씬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꽃집 창업에 대해서 네. 우리가 오늘 다뤄볼 텐데 그렇다면 기자님 그 꽃집 창업과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꽃집 아닐까요? 뭐 같은 꽃집인데 네네. 꽃집 안에 플로리스트 창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전문 자격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차별화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업 현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선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단순히 그 전에 하면 꽃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느 그 기념식장에 그냥 그 어떤 뭐 누가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거나 했을 때 개업 기념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기념식에 꽃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이나 기념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죠. 네. 창업과 함께 플로리스트의 활동이 더 다양해졌고 또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아이템까지 같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꽃집이 플로리스트 창업까지 연계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또 교육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해주는 그런 창업의 아이템이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적 면에서는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적이 좋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뭐 유통 경로에 따라서 수익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하는데요. 네. 꽃집 마진이 보통 50% 정도 합니다. 마진이 와우, 마진이 50이나 돼요? 다만 네. 흥분하지 마시고 다만 그 꽃은 살아있는 식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랑 똑같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또 갑자기 시들어버리거나 또 훼손될 수 있습니다. 기훈 씨 잘 알겠죠? 근데 그러다 위험한 보니까 발언 하셨어요. 마진이 좀 줄고요. 또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한 50%에서 30% 정도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0% 정도 마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의 마진.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아침부터. 요즘 관리 좀 받으세요? 해야겠네요. 시들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로리스트 꽃집이나 플로리스트 자격증 같은 건 좀 필수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꽃집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플로리스트 전문 자격증을 갖춘 꽃집 네, 이걸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자격증은 전문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겠네요. 뭐 그거 꼭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꽃집을 차릴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없는데요. 그 플로리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 직업 전문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있는데요.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1급, 2급, 3급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웨딩 꽃길 그 꽃꽂이도 있고 네. 교회에 다는 성전 꽃꽂이 그다음에 독일 플로리스트 이런 사설 자격증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보통 시장에서 보통 꽃을 사다가 자기가 크리에이티브하게 꽃을 꾸미면 좀 더 고객들한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꽃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받아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세요? 받아본 적이요?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졸업식 때 받아본 거 맞아요? 결혼식 때 부케 들어본 게 처음인가요? 마지막인가요? 네, 하여간 좀 자주 받아보지 못하는데 그 관심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배워봤어요. 그래서 뭐 유럽형 꽃꽂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10번 과정으로 배워봤는데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재미없이. 배워보니까 이거 꽃집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격도 자격이지만 정말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 아름답고 이런 직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요. 성금 네. 씨는 꽃 마지막 받아본 게 언제예요? 꽃이요? 네. 비빔밥에 넣어본 꽃밖에 없습니다. 요새 저는 차로 마셔본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 대표님은 꽃 언제 마지막 받았어요? 최근에 지난 7월 달인가요? 큰 오.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이제 기념으로들 상 받을 때 받는 꽃? 네. 그렇군요. 다들 뭐 꽃을 받아본 적은 없으면, 저희가 일단 받아본 적이 이렇게 없으면요. 네. 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미래가 이게 있는 게 우리 솔직히 맨날 받는 그런 꽃도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플로리스트들이 해주는 꽃은요 뭔가 모양이 좀 색다르고 꽃에 이렇게 무슨 금가루처럼 뭐 같은 것도 빡 뿌려주고 고급스럽고 맞아요. 우아하고 그쵸? 그리고 이 포장 자체도 다르고 요즘에 무슨 인터넷 꽃가게 이거를 뭐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평이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조금 특별한 뭔가 정성이 들어간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이 꽃집 하면은 동네 어귀에 어디서는 있었습니다. 많았죠. 버스 정류장에서 네. 내려서 한 대여섯 발자국 가면 있는 편의점 옆에 있는 그런 꽃집들이 많았는데 이 플로리스트 꽃집, 꽃가게는 조금 상권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상권은 전혀 살 필요 없이 입소문으로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 꽃이 예.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다는 인식이 지금 다 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꽃집은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역으로 지금 상권을 찾아서 가기보다 어떤 위치에 자기 꽃집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좀 개발하는 거죠. 우리 이제 개업하는 집 가보면 한 5, 6개월 지나면은
질비하게 이제 죽어나가는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반경 내에 그 꽃집을 갖고 계시면 오히려 그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측근에서 그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있다면 학생들은 주로 이제 꽃보다 키우는 식물들을 좋아를 그렇죠. 하잖아요. 작은 식물들. 다육이 같은 네. 거 이런 것들을 선물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런 꽃들을 많이 비치해 놓으시고 또 회사나 또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곳들은 또 이제 어떤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깝게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직원들은 또 남직원들하고 또 다른 차원의 꽃들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꽃이 좀 열매 있고 피는 것들을 좋아를 하니까 네. 그런 꽃들을 갖춰 놓으시고 그래서 상권보다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속해 있어서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예전에 그 누구 가게 개업한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네네. 어떤 분이 꽃을 사오셨어요. 네. 근데 나무 막대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화분에. 그래서 저 사람 뭐야?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그래서 이 꽃이 자란 것처럼 번창해라 뭐 이런 뜻인데 꽃이 죽으면. 그러니까 안 나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 근데 네. 제가 이제 플로리스트 꽃집과 그냥 일반 꽃가게 차이가 네.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결혼식장이나 뭐 이런 데서 있는 것들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일반 꽃가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그냥 그쵸. 주는 거죠. 다발 형식으로? 그렇죠. 꽃다발 네. 형식으로 이렇게 줬는데 플로리스트 꽃가게도 꽃 다발로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해주되 밑에 이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물까지 담아서 주고 막 맞아요. 이런 오래 걸 보존할 그렇죠. 수도. 그런 걸 네. 받는 그게 플로리스트 꽃가게에서 할 수 뿐만 있는 아니라 거죠. 이제 장식도 하고요. 무대 장식이나 뭐 잔치 장식 이런 것들, 기념식 장식들 다 하는 것들이 이제 플로리스트의 영역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평소 일반적인 꽃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네네. 어떤 뭐 아트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바로 플로리스트 꽃집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그 상권도 지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아까 성검 씨도 얘기를 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문하는 것도 요즘 상당히 많잖아요. 배달시키는 거. 이제 오프라인 상점도 중요하지만 네. 온라인 상점도 같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 오프라인 꽃집을 하게 되면 네. 온라인 쇼핑몰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게 시너지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쇼핑몰을 열게 되면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꽃 브랜드를 그 가맹점에 가입을 해서 네. 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은데요. 가맹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꽤 비쌉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그 가맹을 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오고 네.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배송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직원을 또 당장 두고 배달 직원을 두게 되면 인건비 있지, 그다음에 유류비 있지, 그렇죠. 자동차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꽤 많은 비용이 드니까 초기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퀵 서비스는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배달을 해주는데요. 네. 소규모는 이렇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이런 꽃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퀵 서비스도 성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꽃집도 그 프랜차이즈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스스로 이 온라인몰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맹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금씨.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가 꽃 그런데 사실 남자분들은 이 꽃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꽃을 선물을 주면 그걸 왜 줘? 돈으로 주지라는 생각을 결혼해서 그래요. 네. 아니요. 저 총각 때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꽃 선물 잘 안 하셨어요? 굉장히 아까워요, 돈이. 어쩔 수 없이 하지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면서도 이걸 구태여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는데 여성분들은 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좋아하세요? 꽃 선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네. 10만 원이 있다. 상품권이. 그리고 꽃이 10만 원 어치다. 어떤 거 선택하세요? 같이 받으면 안 돼. 안 돼요. 하나만. 좀 고민되네요. 성금 씨는요? 저도 결혼해서 그런가요? 저는 꽃 10만 원, 상품권 10만 원. 상품권이 꽃처럼 매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서. 결론은 많은 분들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걸로 저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네. 오늘 랭킹을 준비하면서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 진짜 꽃을 많이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가끔 로망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꽃 100, 뭐 이게
장미 뱃송이. 맞아요. 그다음에 뭐 신혼여행 갔는데 침대에 뿌려져 있는 꽃길. 네. 그리고 프로포즈 받을 때 꽃장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짓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랭킹은요. 우리 여성분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를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네. 오늘 랭킹 역대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제가 궁금해하는 랭킹입니다. 그래요? 정말 여성분들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요. 네. 왜 꽃을 좋아하느냐 보면 여성스러워 보이니까. 여성스러워 왠지 보이니까. 꽃 딱 들고 있으면 굉장히 여성스러워 에이. 보이니까 본인 스스로의 자기 아니에요. 만족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좋아하세요? 꽃을? 그냥 여자들은 예쁜 걸 보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꽃을 보면 일단 예쁘잖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꽃 보고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아는 분들은 그 10,000원짜리 뒤에나 뭐 50,000원짜리 뒤쪽에 있는 그림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성우 씨는 왜 좋아하세요, 꽃을? 저 같은 경우는 꽃을 받으면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는 네.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좀 느끼한 멘트 중에. 왜 99송이야? 한 송이는 너야.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대표님은 꽃을 왜 좋아하세요? 네. 꽃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거 같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 꽃이 한 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제가 있는 그 주변에 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래서 저는 분위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조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물 안 줘도 사계절 되고요. 시들지 그렇죠. 않는. 사계절 시들지 네. 않는. 자, 성우 씨 그러면 발표해 네. 주시죠. 저희 이야기가 랭킹 안에 그러게요. 있겠죠? 없나요? 절반입니다. 오늘. 오늘 절반이나? 네, 절반이에요. 궁금합니다. 의외네요. 저는 다 대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돈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네, 한번 알아보죠. 네. 여자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 4위는요. 네. 믿거나 말거나 나랑 닮았으니까. 야, 이런 랭킹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오늘- 저도 차마 입으로는 이런 말을 못했는데. 오늘 느낌 안 좋네요. 그렇죠? 내가 꽃이다. 이건 남성분들이 잘못한 거죠, 남자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자님께서는 꽃 선물 자주 하시나요? 자주 안 합니다. 자주 안 하시죠? 그러면서 곤란합니다. 네가 꽃이야 이런 멘트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있으시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꽃이 아니세요.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다음 발표해 주시죠. 네. 네. 자, 3위는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답과 비슷합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제격? 그렇죠. 요거는 인정해 볼 만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게 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천지 차이죠, 정말. 예.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식물이 있는 것. 맞아요. 네. 식사를 하는데요. 꽃이 하나가 딱 꽂아져 있으면은 그 음식을 먹는 그 느낌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교 화단에 꽃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삭막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삭막한 거예요. 군대는 꽃이 없고 맨 잡초, 풀. 그래서 맨날 그것만 뽑게 시키지 않습니까? 진짜 꽃이 없어요? 군대 꽃이 없어요. 꽃을 좀 어떻게. 그러게요. 그거 신고로 아니요. 그 군대 부대에 꽃 보내주지 마세요. 그거 관리하려고 또 사병들 혼납니다. 그렇죠? 힘들어지나요? 그렇죠. 네, 힘들어집니다. 네, 다음 네. 랭킹은요. 자, 2위는요, 받으면 공주가 된 듯 기분이 좋아져서. 맞아요. 일단 보면 좋아지고요. 저분들한테도 돈하고 상품권하고 꽃을 동시에 놓고 묻지 선택하라고. 근데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네.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기대됩니다. 오늘의 1위!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해주니까. 맞아요. 평소에 꽃과 친하지 않은 분들도 뭐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날만큼이라도 좀 꽃을 선물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분들이나 네. 이렇게 축구 선수분들 뭐 이렇게 금이 환영하실 때 네. 꽃관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꽃관 안 걸고 뭐 이상한 거 걸었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좋은데 뭐 올림픽 같은 경우에 뭐 꽃 이렇게 자 해주는 거 좋은데 이제 졸업식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 축하에 생일 축하에 선물하면서 꽃을 같이 줍니다. 네. 네. 근데 꽃 가격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맞아. 2, 3만 원씩 해요. 2, 3만 원, 싼 네. 건 2, 3만 원, 비싼 건 5만 원이었는데 그 선물에 꽃값을 합쳐서 그렇죠? 10만 원짜리 선물을 줄 걸 15만 원짜리 선물을 줬으면 이 사람은 더 좋아하죠. 꽃을 빼고.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시는 졸업사진 한번 저의 논리가 생각해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졸업사진에 만약 꽃이 없이 그냥 덤덤하게 찍은 것과 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뭔가 아닙니다. 삭막한 거. 나중에 그런 거요? 이제 네. 보시면 맞아요. 꽃이 꽃다발이 몇 개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우 씨 죄송한데요. 네. 지금 인터넷에 네. 플로리스트 분들과 꽃집 사장님 분들이 지금 엄청 공격하고 그렇죠. 계세요. 제가 인터넷에 이제 이제부터 엄청 막 제가 공격하고 설명을 계세요.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심하세요. 꽃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꽃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장은 아직까지 탄탄하다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집 창업 이제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꼭 필요한 이 꽃.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기술만 있으면 네. 무슨 안에 내장이라든지 그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 없지 필요가 없지 않을 않을까라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서 좀 잘 저렴하지 않을까 보셨습니다. 싶어요. 네, 잘 보셨고요. 어쩌면 지금 창업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작게 준비하셔도 될 창업 아이템입니다. 네. 우선 뭐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그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다양한 게 있지만 네. 자기가 어떤 종류의 그 인테리어를 갖고 계실지가 중요하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꽃집의 경우는 거의 소규모로 작은 그쵸. 땅에서 하니까 네. 큰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그 꽃집을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데 네. 그분 아주 고집스럽게 오늘 내가 도매상에서 가져온 꽃을 오늘 다 판다라는 신념으로 냉장고를 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위험합니다. 냉장고를 비치하십시오라고 오히려 제가 권면할 정도. 왜냐하면 쟤들도 실온에서 보관보다 냉장 보관이 냉장고에서. 훨씬 생명이 길기 때문에 그쵸. 하는 수 없이 냉장고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가 필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꽃 관리하는 소품들이 필요하지요. 그쵸. 그래서 한 창업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라 뭐 여성들이 하기에 훨씬 더 그렇죠. 적합할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근데 들고요. 그 꽃집에 가장 중요한 게 꽃이잖아요. 그쵸. 네, 네. 꽃을 어디서 갖고 오나요? 그렇죠. 예, 이제 도매점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네. 직접 화원에서 그 농장에서 사오기도 하는데 보통 도매점에 난, 그다음에 생화 받는 곳, 관엽 받는 곳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전화번호 잘 챙겨뒀다가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아, 전화번호를 잘 챙겨. 그리고 이제 꽃집도 물론 이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나만의 어떤 이런 꽃집을 홍보하기 위한 기술도 필수겠죠. 예, 제가 이제 아는 선배님 한 분은 그 컬러링에 꽃집의 아가씨라는 그 노래를 담고 있고요. 네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품들은 다 꽃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듯이 홍보나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꽃을 다루고 있는 사람인 거를 알려주셔야 되고 우선 네. 그리고 우선 뭐 인터넷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비쌉니다. 비싸죠. 꽃집은 뭐 화해 관련한 그 키워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주변에서 이 꽃집을 어떻게 알렸으면 좋을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팁으로 주셔야 돼요. 그 고객 관리 아주 첨단입니다. 그게 어떤 꽃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꽃에 관심 있으세요? 이 꽃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그게 아주 고객 서비스의 가장 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맹점 네. 그런 것들이 한 가맹비 2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셔서 네. 가맹점으로 관리하시면 종합적인 또 그 마케팅 홍보도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플로리스트 꽃집 우리 여성분들이 하기에 정말 참 우아하고 그렇죠. 품이 있어 보이고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은 이 여성분들이 이 꽃집을 창업하기에 어떤 점이 좀 더 남성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꽃은 꾸준히 잘 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성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예쁜 꽃을 보니까 저절로 예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뭐 못 믿으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전혀 그렇고요. 성취감이 높은 직업이고요. 네. 또 꽃은 기본적으로 예쁜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예쁜 꽃들을 잘 모아서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작품을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여성들한테는 대단히 멋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갖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끝으로 이제 플로리스트 이 꽃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자, 꽃집 하면 생화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플로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꽃과 관련한 다양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꽃집을 창업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는 도매시장을 빨리 가보시도록 권하고 싶어요. 네. 거기 가면 굉장히 다양한 꽃을 장식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그 플로리스트들이 쓰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선 자기가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요. 다소 고된 노동이 가미된 일입니다. 이 일은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손도 좀 거칠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로 안 됩니다. 꽃을 네.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기자님께서 오늘 뭔가 좀 특별한 네. 조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예,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네. 꽃집 창업 성공합니다. 네, 5가지요. 예, 수입차 끌 수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단골 고객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고객. 보통 구애하는 사람은 한 번 꽃을 사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가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소비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재고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꽃은 그다음 빨리빨리 소진을 해서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차별화된 기술을 표현해야 되고요.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네. 5가지. 5가지 성공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 전략이면 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날부터 꽃 얘기하니까 좋은데요. 좋죠. 무슨 꽃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장미꽃.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플로리스트 꽃집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창업 전문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내용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 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